예, 팟캐스트 EJ와 이동형 TV 콜라보 372회 방송 시작합니다. 박수. 아유, 네. 예. 오늘 출연자는 열린민주당의 손혜원 공천관리위원장과 열린민주당의 정봉주 최고를 모시려고 예약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연락이 어떻게 조금 미스가 되는 관계로 정봉주 최고는 나오지 못했고 대신에 대타로 열린민주당의 박지훈 공관위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예, 고맙습니다. 공관위원 수락해 주셔서. 예, 5명의 공관위원 중에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고모님을. 제가 태어나서 가장 큰 직책을 맡은 것 아하.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것 그런가? 때문에 방송도 몇 개 간뒀다고 하는데. 아, 진짜. 예, 그럼 뭐 어떡하나 그러면 또 변호사 영업을 해야 되나? 아니, 방송 아니, 영업을 아니, 해야 아니. 되나? 좋은 일 하는 거니까. 예, 예, 그래요. 자, 근데 지금 본격적으로 우리가 뭐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할 얘기가 지금 많습니다만 그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어떻게 추천 뭐 천거 그 당원들한테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공천이죠, 그것은. 공천에 대한 추천인데. 네. 그렇죠? 천자가 다 들어가. 그러니까 네. 공천에 대한 추천을 오늘 받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받는 시민들. 거예요. 그 네. 시민이란 말 안 쓰고 추천인 국민이라고 쓰려고 국민들, 그래요. 네. 왜냐면 또 헷갈릴 것 같아서들. 근데 지금 보니까 그 당원들 중에 1,000분을 골라서 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 보고 계신 분들도 당원에 가입하면 기회가 올 수도 있겠네요. 오늘 6시까지 일단 오늘 이 추천에 대한 것을 마감을 했고요. 네. 이제 이것이 24시간 동안 되고 나서 이제 두 번, 세 번 정도까지는 아마도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마지막 정도에는 당원 모두가 예. 그 투표를 하는 기회도 만들어 보려고 지금 노력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지금 빨리 당원 그럼요. 가입해야겠네요. 지금 오늘까지 꽤 많은 분들이 어제 오늘 사이에 당원으로 가입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오늘 9시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시까지로 막아서 번호를 이 랜덤으로 그러니까 랜덤이라기보다 무작위로 번호를 정하고 그 번호 정한 걸 갖고 우리가 거기서 이 줄이는 거죠. 예. 네. 예, 1,000명으로 그 작업을 지금 때문에 6시로 마감을 예. 했습니다. 그럼 그 1,000분을 어쨌든 뭐 랜덤이든 무작위든 골라서 1인당 몇 분을 후보를 받습니까? 세 사람. 세 사람. 1인당 3사람을 후보로 받는다. 그렇게 해서 한 30-40명 일단 추립니까? 지금 우리가 50에서 60명 정도를 추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여기 노미네이트가 됐더라도 본인들이 또 안 안 하시겠다는 한다. 분들이 그렇죠. 꽤 많이 있을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60명 정도를 한 다음에 공간 뭐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한 분 한 분 컨택을 해서 그렇죠. 이 물어보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 이제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분들이 자기 서류를 좀 내게 하고 예. 이제 그때 이름을 밝히는 거죠. 30명이나 25명에 대해서 최종으로 25명 정도 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약간의 변수가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증도 필요할 테고. 예, 검증은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예. 그 문재인 정부의 4대인가 5대 그 공직자로서 그렇죠. 할 수 없는 것들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또 우리가 추가로 그 이 각서를 하나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뭘 받으려고 하냐면 지금 아직 뭐 정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공관위원님께서 나중에 한번 의견을 주시면 알겠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인생에서 혹시나 남들에게 얘기거리가 될 만한 일이 있으면 적어봐라. 이걸 적어봐서 그걸 같이 이 자기 각서 같이 해서 낼까 해요. 근데 이걸 숨기는 게 만약에 그렇지. 나중에 드러나면 나중에 드러나면 박탈. 박탈이다라는 거죠. 그 여기 지금 댓글에 이 작가 추천 이동형 저는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추천하면 안 돼요. 3명 한 명 버리는 겁니다. 한 명 버리니까 절대 뭐 이동형 같은 이름은 넣지 마시고요. 그 3명 어떻게 추천하지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제가 예를 한번 네. 들려드릴게요. 그냥 이거 저의 머릿속에 예입니다. 각 분야별로 사실은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추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경제면 주진형이라든가 예를 든 거 이거. 그다음 뭐 검찰 개혁하면 뭐 최강욱이라든가 그리고 뭐 청년이 필요하잖아요. 청년. 우리 주위에 있는 청년은 뭐 손수 만 45세 오창석은 왜 빼고 그래? 창석이 안 돼요. 오창석 넣지 마요. 오창석 추천하지 마. 오창석은 안 돼. 걔는 돈 벌어야 돼. 뭐 아 진짜 이게 돈벌이 안 돼. 국회의원 돈벌이 안 돼.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언론 최진봉 박사나 근데 또 뭐 내랑 생각 비슷해요. 그치? 어. 장용진 기자, 정준이는 네. 뭐 정준이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이 사람은 괜찮겠다 생각하는 사람을 각 분야별로 이렇게 추천하는. 누구 아까 기자 누구?
장용진 기자, 정재관 기자라고. 예. 정재관 기자. 예. 정재관 기자 정재관 쓰면 안 됩니다. 네. 예. 장용진입니다. 장용- 본명 장용진입니다. 예. 그런 게 본명이 있어요? 있어요? 아니 그 PD 수첩 나와서 네. 가명을 썼는데 가명으로 검찰 개혁 누가 봐도 장용진이야.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성 같은 경우에는 맨날 박지훈 변호사가 옛날에 얘기했던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이문정 검사라든가 검찰 개혁, 서지현 검사라든가 저는 그렇게 얘기를 이런 분들 꿈이죠 좋잖아. 꿈. 이런 너무 좋잖아요. 꿈이죠 꿈. 그분들은 안 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마도 이름이 많이 올라오면 우리는 일단은 본인에게 컨택을 할 네. 겁니다. 그리고 뭐 도시재생 김진애 박사라든가 박사님. 이런 분들도 괜찮고 이거 제 생각이에요. 다 그냥 생각이에요. 그래. 박지희 어때? 여성 청년으로 청년. 좋다. 아니 이제 뭐 생각이야. 거의 정치가 같지 않아요? 뭐 우리? 그렇게 해요. 똑똑합니다. 예. 예. 그리고 그냥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제가 언급한 사람들은 전부 다 유명한 이 바닥에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말고 진짜 고수들은 유명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찾아. 사람 찾아야지. 응. 이 사람 너무 좋은데 하면서 그분들을 또 추천하는 그렇죠. 거고. 뭐 예를 들면 이거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공공 의료 분야에서 그 굉장히 활약하신 여성 의사분이 있습니다. 의료 부분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의료는 뭐 복지, 반드시 의료 필요해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복지보다 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의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 지금 서울 그 시립 동부병원장 김현정 박사라고 있어요. 그런 걸 어, 어떻게 그치. 아시지? 저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정책도 훌륭하고 또 뭐 아프리카 때 봉사도 많이 하고 책도 좋은 거 많이 쓰고 그래 하여튼 그런 네, 사람들 네, 네. 이런 숨겨 있는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부족하죠. 예, 많이 부족하고요. 제가 보기에 우리가 다 아는 맨날 TV에서 보고하는 이런 사람들 이외에 이 우리가 이 단어를 보면은 공천이란 말이 있고 추천이라는 말이 있고 거기서 또 제일 중요한 게 천거라는 말이 있어요. 천거. 예. 네. 그 세 가지 단어를 보면은 우리가 추천을 한다라는 것은 이 굉장히 좀 자유로운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공천은 사실은 아주 그 공정하고 공적인 느낌. 예, 공적인 네. 느낌이죠. 네. 말도 그대로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천거는 그 사전에 보면은 학식과 인격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 추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거. 아, 그거 참 멋지죠. 지금 막 여기도 올라오잖아. 이 박사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박사 같은 놈들은 안 돼. 그거 버린다니까 버리는 사표야 하지 마. 이 박사를 안 되고 뭐 지금 이완배, 이국종 그거 다 나오네. 올리라고 그런 거. 강유정 뭐다 이완배 기자. 기자도 좋다. 저는 목소리밖에 들은 적이 그러니까 없는데. 이국종 교수 뭐 안 하겠지만 뭐 올려 이런 분들 올리면 조민도 좀 그런 게 조미 설득은 이분들이 할 거고 그렇게 아니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어차피 우리 저 지난번에 기자회견 보니까 민주당과 또 열린민주당은 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민주당 공천 신청했다가 아깝게 탈락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김포 넣었다가 경선에 지금 경선에 졌으면 안 되겠다. 김성애도 아웃됐죠? 뭐 김성애라든가 비례에서 아웃. 비례에서 비례 아웃됐지. 안 됐어요. 그럼 위원장님 우리가 민주당에서 컷오프 됐거나 경선에서 진 사람은 이 시청자들이 그 노미네이트 해도 되는 겁니까? 다 당원들이라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아니야 싶어요. 여기 탈당하고 문제- 오면 되지. 탈당하면 그거는 추천 이제- 받으면요 자기가 그렇죠. 오케이 하면 탈당하고 그렇죠. 일로 오면 돼요. 본인 의사 그렇다면 상관이 없죠. 특히 사실은. 컷오프 된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상관이 없죠. 컷오프가 그게 뭐 실력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뭐 잘 알 수 없는 정무적인 데 의해서 컷오프가 됐다면 그렇죠. 이게 나중에 중앙위 가서 사람들이 투표로 이게 들어가거나 떨어지거나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가보지도 않고 컷오프 그렇죠. 된 경우들은 한번 살려볼 수도 그 있을까요? 가능성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뭐 그거는 우리 나중에 검토를 공간 좀 해봐야 회의에서 되겠죠. 다시 예. 한번 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추천을 하는 데는 뭐 별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막 계속 추천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만약 연락이 오면 딱 3명 이렇게 뭐 남둘 여 하나 해도 되고 남 하나 여둘 해도 되고 여러분들 마음 가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30명을 쭉 한 다음에 나중에 한 번 더 공간에서 한번 보고 예. 나중에 한 번 더 이렇게 한 번 더 나중에 또 순위를 어떻게 순위를 매겨야 될지 되니까. 몰라서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이 추천 분야를 10개로 이제 막아봤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것들로 했죠. 그래서 통일 외교, 검찰 개혁, 정제, 의료, 지방 분권, 언론 개혁, 교육 환경, 문화예술, 체육인데 여기서 굉장히 특별한 게 이번에 의료와 지방 분권이 들어갔다는 그렇죠. 거예요. 새롭게. 네. 그런 부분이고 의료가 아무래도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크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열린민주당이 추구하는 그 바람직한 후보상에는 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기 전문 분야를 대표하는 그 리더로서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람.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하셨듯이 그 리더일 뿐만 아니라 기존 체제에 대한 그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사람. 네. 그래서 저는 이문정 검사나 서지영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당의 성향에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안 할 것 같은데 시간도 없어요. 왜냐하면 한 달 전에 사퇴해야 되는데 아까 한 제가 달이 내일 모레예요. 15일, 16일. 아니,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던 최강욱, 이문정, 뭐 서지현 이런 분 다 공직 있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냥 저라면 이 사람 추천하겠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는 그런 겁니다. 저랑 비슷한데 이게 한 달이라는 사퇴 요건이 있어서 방송하는 사람들도 좀 문제가 좀 정준희 있고. 교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방송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내일 결론이 빨리 나고 해야 모레 이게 나오게 돼요. 네. 그러면은 15일 전에 모든 게 끝나요. 끝나야 돼요. 예. 지금 제가 그래서 이 날짜를 좀 급하게 서둘렀는데 본인들이 뜻이 있다면 그 공직이나 방송을 나올 그만- 수 있는 시간을 제가 그렇죠. 그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꿈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게 지금 저는 아까 당원 가입 빨리 해주고 어떻게 추천하는지 여러분들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 예시로 한번 들었던 거고요. 처음부터 우리 돌아가면 박준 변호사는 뭐 옆에서 이제 많이 이제 이 과정을 지켜봤습니다만 그 저는 정봉주 전 의원이 창당을 하는지도 몰랐고 아, 진짜요? 좀 몰랐어요. 저는 모르고 그냥 나는 이랬으 시간이 너무 없는데 민주당은 뭐 저러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손혜원, 정봉주, 김의겸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면 어떻겠느냐. 김의겸은 이런데 추천 받을 수 있나? 왜 어때요? 받을 수 있죠. 그쵸? 받아도 되죠. 언론이죠? 언론이죠. 언론인이죠. 예. 그 아이디어를 내가 그냥 던졌을 뿐이야. 아이디어를 던졌을 뿐인데 진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손님한테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한번 했더니 너무 싫어하더라고. 너무 싫어. 전화도 안 받는다고. 너무 심해. 그거는 너무 심해. 그런 걸 여기서 밝히면 어떡해? 뭐 어때요? 다 지난 일인데. 나 전화도 안 받아. 뭐 이러더라고. 한 번도 안 받았어 전화를. 그래서 이제 봉주형한테 가서 쑥 물었지. 뭐 둘이 싸웠어요? 나는 누나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뭔가 오해가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오해를 좀 푸는 어떤 그런 자리라든가 그게 필요하겠다 싶었는데 그래서 한번 굉장히 그 다음에 많이 만났잖아요. 보면 볼수록 그 정봉주에 대한 그 불신이라든가 이런 거 좀 사그라들었죠. 만날수록. 오늘 이제 나오니까 이런 얘기를 하네. 그 사실은 그 초기 단계에서는 그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 일을 도모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일이 그러니까 저는 딱 하나예요. 그야말로 국민들이 공천하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든다. 비례는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니야. 이런 지금 얘기를 했던 말씀하시는 건데. 그 룰 그게 제일 네네. 중요했다. 저는 열린 공천. 예예. 그 네. 얘기를 갖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쪽에도 이 정봉주 의원께서 자기가 뭔가를 같이 도울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하는데 그때 저하고 같이 이 일을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그 사람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그 정봉주 의원을 되게 불편해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가 이용하기 위해서 이 그렇게 생각할 수 사람들을 있죠. 이거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저 또한 그 약간은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김남국 네. 변호사하고 관련돼서 그래서 괜히 그냥 아까운 인재 하나를 이렇게 그냥 이게 저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버려지면 어떡하나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쪽에서 하던 일을 이제 멈추게 되고 그리고서는 어찌 보면 잘 됐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게 놓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하루 전에 그만두기 하루 전날인데도 저는 이 일이 돼가는 줄 알고 사람들한테 희망을 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공천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국민 비례를 우리가 뽑아보자 그런 당을 만들어 보자라는 식으로 바람을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음 날 그게 무산되고 나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틀 뒤에 그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면 희망을 접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희망을 버리지 말고 시간을 기다리자. 언젠가는 우리가 같이 이 꿈을 이룰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일요일 날 방송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딱 포기를 하고 접었어요. 이제 내가 무슨 노지랖으로 이 짓을 하는가라고 했는데
이제 정봉주 의원은 그 전에 제가 워낙 매몰차게 전화를 안 받았고 문자로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했더니 그 뒤에 이제 이 작가께서 그냥 한번 만나보자라고 해서 만났는데 그날 어떻게 돼 있냐면 일요일 날 방송을 하시면서 음. 정의당 얘기를 간곡하게 했어요. 정의당. 예, 그런데 두 내가 번이나 했어 예, 내가. 내가 큰일 났다 이거. 뭐냐면 정의당 안 들어올 거거든. 아 들어오게 그래도 해볼 노력을 그래. 마지막까지는 큰일 해봤어야지. 났다 싶어서 예. 이제 우리가 전화 통화하고 예. 그러면 일단 한번 만나나 봅시다. 이렇게 예. 되면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연속으로 계속해서 이제 몇 번을 만나서 3번 정도 만나고 나서 제가 일단은 이제 어떤 조건을 댔죠. 그 조건이라는 것이 이 열린 공천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다면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죠. 그런데 뭐 그냥 한 번도 그 갈등도 없이 그냥 오케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못 믿었어요. 그래서 하루를 더 봤어요. 제가 하루를 더 보고 갔는데 이제 며칠 동안 일을 하면서 보는데 결단이 되게 빠르고요. 보기도 빨라요. 보기도 빠른데 제가 좀 짠했던 게 있어. 내가 사실 좀 오늘 정봉주 의원님 안 계시니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좀 짠했어 진짜 사실은. 어떤 게요? 이분이 10년 동안을 음. 밖에서 두르셨잖아요. 그리고 감옥 갔다 온 것도 혼자만. 그렇죠. 저 억울하게 저렇게 당했잖아. 억울하게 진짜. 그런데 왜 복권이 음. 이렇게 뒤에야 됐다는 거. 그럼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지냈을 시간들이 물론 방송을 하고 돈은 벌었을지 모르지만 저렇게 정치에서 한 발도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분이 저러고 있었다가 지금 모처럼 복권이 10년 만에 됐나? 그렇죠. 예. 10년 만에 돼서 복권 돼서 모처럼 나가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저렇게 마치 피에로 같아요. 웃고 있는데 웃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저는. 그래서 그게 되게 짠해서 제가 이렇게 조건을 얘기할 때마다 누님이 하자는 대로 다 할게요. 다 할게요 하는데 그게 말을 할 때마다 미안한 거야 내가 약간씩은. 그런데 제가 끝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다 했고 왜 하나 주죠? 아니야 근데 그게 보세요. 원칙이 깨지니까요. 아니 근데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마지막이에요. 우리 창당회 하기 전날 제가 진짜 심각하게 물었어요. 속으로는 국회의원 노미네이트가 되면 뭐 1등하고 2등하고 등산에 들면은 마지못해 할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제가 정치인으로서 없다고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요 당원들이 마지못해 끌려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1등으로 올려줄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이 당은 살릴 수 없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눈물이 핑 도는 거 있지 이분이.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 사직생입니다. 이번에 죽어야 삽니다. 의원님은 정치권에 계속 있을 분이니까 여기서 우리 단호하게 내려놓읍시다. 우리 둘이 내일 나가는 날 가서 우리 둘이 다시 한번 우린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저는 공천을 제가 담당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공천을 맡으면 못 나가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할 거니까 저 혼자만 안 나가고 정봉주 의원이 만약에 거기에 다시 비례로 올라가게 되면 이 그림이 너무 이상한 그림이 이상하죠. 된다. 그러면 하나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려놓읍시다. 그래서 인당수에 뛰어든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 일을 만나면 나중에 그야말로 금빛 옷을 입고 다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땐 진짜 멋지게 나오실 것이고 그때는 제가 변함없이 제가 정봉주 의원을 돕겠습니다. 약속을 합시다 했더니 약속을 하자. 너무 안 울던가요? 두 분도 울었을 것 같아요. 아니야 나는 마음 내가 왜 속으로도. 울어? 저희도 뭐 사실은 그 인근에 사실 정봉주 의원하고 술도 한잔 하면서 마음은 알죠. 불쌍하고 안타깝고 정치인이에요. 그 사람 정치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여건이 안 맞아서 못했던 거잖아요. 그도 10년이나. 그러니까 오랫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억울하게 기회가 왔는데 계속 좀 기회가 박탈되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걸 안 하겠다 희생하겠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저희는 믿고 그게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저는 그게 생각합니다. 전제가 없으면 이 네. 당은 성립될 수가 맞습니다. 없습니다. 예. 안타까워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거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정봉주 의원은 위에다가 그 쓰셔도 무효입니다. 써봤자 네. 아무 의미 없어요. 네. 이동영 정봉주 버리는 카드입니다. 네. 쓰지 마세요. 그 쓸데없이. 예, 버리는 카드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근데 난 그 너무 좋았던 게 일단 선수들끼리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지지부진한 거 이런 거 없고 그 정적인 것은 벌써 여기서 다 만들어놨고
예. 그다음에 하루 만에 무슨 뚝딱 하더니 뭐 로고도 만들어 오고 뭐. 대단하다. 8시간 10분 만에 만들었어요. 로고 멋집니다. 왜냐면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지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제 창당을 했지만 네. 또 거기에 따른 정무적인 게 너무 복잡한 게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성질이 나쁜 사람으로 아는데 사람들이 제가 성깔 있고 되게 나쁜 사람인지 아는데 저하고 일을 조금 더 중요한 일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제가 굉장히 양보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기가 이렇게 연체로 항상 들어요. 들어서 제가 받을 거는 받고 아닌 건 얘기하고 다시 토론하고 또 결정하고 이 단계가 굉장히 빨라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쪽의 선수들과 우리 쪽의 선수가 만난 거예요. 네. 우리 쪽에도 이제 로스쿨 출신 제 비서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직원이 4명이 가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쪽에서 이제 창당에 선수들이 또 붙었고요. 창당은 또 그쪽들이 예, 많이 했던 그렇지. 사람들이니까. 예, 그리고 오늘 처음 봤는데 그 박진영이라는 분 네. 오셔서 하는데 이 사람 정말 선수더라고요 또. 어. 근데 그분 지난번에 그 제가 어디 그 저쪽에 방송 나갔을 때 그 남영희 후보가 같이 들어와서 처음 봤거든. JYP라고 인천, 예, 예. 해서 제가 봤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 사람도 보통 네. 그 선수가 아니더라고요. 운동권 3대 구라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거짓말이 아니고 이걸로 좋은 잘 사람. 털기로 경선서 좀 안타깝게. 손 진짜 빠르다. 다시 한번 해봐. 아주 진짜 빠르다. 박진우 변호사님 혀가 빠른 거 제가 알아. 그래서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잘 돼가고 있고요. 지금 하루라도 삐끗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오늘 이렇게 오늘 9시부터 내일 9시까지 우리가 이제 아마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제가 방송 끝나고 나가면은 예. 저 혼자만 정리하기로 했어요. 오늘 고관 의원 계시니까 저랑 같이 네. 좀 봐요. 예. 우리 지금 6시까지 몇 명이 당원으로 들어왔는지를 집계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네. 이제 이 사람들하고 집계가 끝나면 제가 이 사람 중에서 어떻게 1000명을 꼽느냐가 이제 와요. 왜냐하면 여기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또 작전 세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이거 예.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내가 2000표를 갖고 오게 2000명을 당원 입장시키겠다. 그리고 또 저한테 누가 중간에 다리까지도 와서 뭐라 그러냐면 무슨 뭐 체인을 뭐 100여 개를 갖고 있는데 아. 이 사람이 들어오면 뭐 표가 뭐 해서 뭐 뒤집어질 거다. 에이, 아, 이 일들이 맞아요. 너무 이게 그러면 제가 이걸 매번 있어 그런 게. 예. 제가 이걸 받아들이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정성과 여기서 그 투명성이 이들한테 가장 보여드리지 중요하고요. 않으면 사실 저는 그런 역할을 좀 하기 위해서 그렇지. 예, 뭐 어쩌면 외부 요인이고 음. 가장 좀 법적인거나 잘못된 거 있으면 사실 열린 공천에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 아십니까? 박진 변호사가 열린우리당과 미래통합당에 동시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짜 미래한국당. 미래한에서 비례 넣으라고. 걔들이 아직도 자기 편으로 알고 있어? 제가 이제 사투리를 쓰고 이러니까 되게 높은 사람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당 아니라고 아주 뭐 자신만만하게 근데 거기서는 그러면 저기 공천이야? 예, 공천 받는 거죠. 우리는 뭐야? 우리는 공천 못 받는 자리잖아. 아니 저는 받을 공천 생각도 관리니까. 없고요. 아니 그래서 근데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안 합니다. 제가 돈이 안 돼. 못합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게 그 박지훈 변호사도 사심 없이 이제 공천을 관리하고 잘 볼 수 있다는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저기 민주당도 얘기를 몇 번 들었었고요. 진짜? 아주 구체적인 얘기도 몇 번 들었었고. 공천. 예. 야 민주당 내가 훨씬 희생하는데 나한테 연락하고 얘한테 연락하냐? 야 이건 나 근데 본인이 국회의원에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예, 저는 전혀 없고 방송하고 우리 지금 이렇게 실시간 몇 좋습니다. 명이에요? 지금 17,000명. 그것밖에 안 돼요? 지난번에 정봉주 의원님 몇 명이었죠? 27,000 그거 들었어요. 끝날 때쯤 26,000 됐어. 끝날 때쯤. 26,000. 네. 오늘 그거는 깨고 가야지. 두 분도 정 똑같아. 의원님, 제가 이거는 깨고 가야지. 제가 이걸 미리 공지를 안 해갖고 네. 우리. 근데 하여튼 저는 일하는 게 지금은 뭐 워낙 지금 긴장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고 그렇죠. 아까 저한테 잠을 못 잔다. 저는 그런 걸로 잠 못 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저는 제 머릿속엔 고민이라는 이 세모라는 게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좁고 깊게 빨리 후딱 내리고 그냥 네. 가는 사람이라 그런 거는 없는데 이게 뭐냐 변수들이 너무 많고. 그렇죠. 시간이 없다는 너무 게. 시간 아까 짧아요. 그 저희 텔레그램에서 보셨잖아요. 네. 제가 이 문장 하나를 몇 번 고치는지. 전그 하는 일하는 싫은 거 보고 좀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데 되게 꼼꼼하신 것 같아요. 뭐.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쓰면 굉장히 주관적이라서 이걸 아. 사람들이 오해를 할 여지를 몰라요. 근데 그런 그래서, 것들 고치고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알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요 뒤에 또 재미난 이야기 나오는데요. 저희가 늘 노란 딱지가 붙기 때문에
돈을 벌고 갑시다. 네. 자, 로 가야죠. 자, 예. 첫 번째 광고는 하루 900원으로 활력과 면역력을 한 번에 9차 완판된 코업 광고입니다. 코업. 아침에 활력을 더해주는 멀티비타민과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아연과 페루산 마카가 한 번에 들어있는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하루 9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활력과 면역력을 한 번에 책임을 집니다. 계속되는 완판에 보답을 하고자 2+1 구매 고객 2020분입니다. 수제 후르츠 캔디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요즘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코업 검색해주세요. 예. 코업. 뭐 종합 비타민제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맛있어요. 요거 짐 잉글리시는 제가 옛날에 요거 비슷한 영어로 전화 영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잘 아는데 이두 번째 광고로 전화 영어 짐 잉글리시입니다. 짐 잉글리시는 매일 30분 혹은 1시간 전화 영어, 화상 영어 수업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직접 선생님을 채용 관리해서 선생님이 좋다고 입소문 난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다른 데서 이걸 회원을 등록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걱정이 됐어요. 제가 국회의원 할 때거든. 네. 제가 국회의원이 이름이 누구다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알아보면 어떡하나. 근데 못 알아보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필리핀 여성이었어요. 예. 여기서 필리핀 여성이고 이분들이 이 지밍글리시의 최고 장점은 훌륭한 선생님과 합리적인 수강료 그리고 평일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 주말반 수업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코로나와 관계없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요즘 찾는 분들이 조금 늘었다고 합니다. 1:1 수업이라서 영어 울렁증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매일매일 영어로 말해서 영어를 습관화시키는 곳입니다. 최초 1회 레벨 테스트는 무료로 진행되니까 지금 바로 지밍글리시 무료 레벨 테스트를 신청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하고 이제 30분을 대화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것을 이 사람이 전부 적어서 5분, 10분 뒤에 바로 제가 틀린 거, 복수를 틀리거나 좋네. 뭐 그 시제를 틀리거나 한 것들을 딱딱 빨간색으로 해갖고 바로 와요. 와. 그럼 그걸 보면 가슴이 무너져. 제가 한 말이 너무 나올 많이 때 틀려서. 너무 많이 틀려서. 근데 그런 식으로 의사소통은 됐는데 틀린 네. 게 많아요. 그래서 문법적인 부분들도 체크가 되고 좋습니다. 제가 의원직을 끝내면 다시 한번 지민글리시의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재민글씨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 지금 열린민주당 최고 위원 중 한 명이 이제 박홍렬 전 목포시장. 박홍률 전 목포시장이지 않습니까? 이분 네. 얘기가 너무 재밌어. 예. 이거 얘기해도 돼요? 아, 하세요. 예. 박홍률. 제가 박홍률 시장을 처음으로 우리 최고위원회 모셨을 때 네. 이쪽 사람들은 민생당 사람을 왜 모셨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제가 박지원 의원을 반드시 국회의원이 안 되게 하겠다 했잖아요. 예. 네. 근데 요즘에 이제 그 목포 쪽에서는 저한테 계속 물어요. 어떤 방식으로 박지원을 떨어뜨릴 것이냐? 그러면서 당신이 가서 그 민주당 후보를 도울 것이냐 아니면은 그 박지원의 네거티브를 계속 서울에서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손혜원의 방식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죠. 이 손혜원의 방식이 바로 이 박홍률 전 시장님입니다. 이분에게 제가 듣기로 소문에 의하면 박지원 의원이 마지막까지 선대위원장을 제안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58,000표로 낙선됐어요. 낙선. 네, 낙선이 됐어요. 지난번 시장 네. 선거에서. 근데 286표 차이로 280 몇 표 차이로 낙선이 낙선. 됐는데 자기 표가 58,000인데 엄청나네요. 이분들이 그 이 박 시장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했는데 이분이 민평당이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조직이 많은 조직이 박지원 의원하고 겹쳐요. 음. 근데 여기서 지난번 이분이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는데 그때를 보면요. 이 박지원 의원께서 이 국정원을 그만두시고 잘렸어요. 이명박 때. 김병기 의원하고 둘이 같이 잘렸어요. 네네네. 둘이 위아래 관계였는데 이분이 더 위죠. 잘렸는데 이분은 고향으로 내려가서 시장을 준비한 거예요. 김병기 의원은 국회의원을 준비하고. 하셨고. 근데 이분이 시장을 준비하는데 거기서 박지원 의원이 자기 사람으로 이 사람을 공천을 해주겠다 한 거죠. 그래서 한 2년을 준비를 한 거예요. 발로 뛰면서. 그랬는데 20일 전에 다른 사람을 공천시켰대요. 아하. 그래서 그때 이분이 20일 남겨놓고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됐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렇죠. 그때 우리가 듣기 뉴스에서 어떤 뉴스가 들렸냐면은 박지원 의원이 자기 지역구에서조차 자기 사람을 당선을 못 시켰다는데 못 시켰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사람은 원래 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공천 안 하고 다른 사람을 했는데 그 사람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다시 이분이 고향 후배예요. 친척되고. 그래서 당선되고 나서 다시 박지원 의원한테 넘어간 거지. 배신을 당하고 넘어갔는데 네. 그 다음에 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이거는 뭐 더 이상 말을 드릴 수도 없을 만큼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그건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분이 떨어졌어요. 겉으로는 박지원 의원이 도와주는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떨어졌죠. 그런데 지금 현 시장이 그 박지원 의원하고 문태고등학교 선후배고 아하. 이 양반이 행정고시 패스해서 그 옛날에 뭐 과장 승진할 때 이럴 때들도 이분이 뒤에서 끌어줬다는 소문이 또 있어요. 네. 그랬던 상황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번 선거에서는 이 박홍률 시장이 키포인트예요. 누가 박홍률을 잡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든 당선이- 뭐 예. 정의당이든 그래서 윤소아 의원이 또 이분이 목고 야, 그 지방에 가니까 네. 고등학교가 너무 중요해. 끈끈하죠. 목포고등학교입니까? 목포고등학교. 이분하고 그 윤소아 의원은 목포고등학교 그리고 박지원 의원하고 지금 시장은 당은 달랐는데 이 사람 문태고등학교. 그리고 예. 이번에 또 그 민주당에서 나온 사람은 김원희 후보는 후보. 마리아고야. 음. 이렇게 됐는데 이 목고가 박홍률 시장이 목고인데 윤소아 의원이 목고니까 형님 도와주세요 해서 예. 이분을 붙잡았는데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이 박홍률 시장이 윤소아 의원을 도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네. 또는 다시 한번 박지원 의원이 마지막 아슬아슬하거든요. 지금 민주당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박홍률을 잡아가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박지원이.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가 박홍률 시장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처음에는 약간 망설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같이 선거에서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중앙에 가서 그러면 돕겠다 해서 열린민주당으로 바로 탈당을 했는데 목포에서 무슨 일이 났느냐 하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예. 언론이고 뭐고. 목포가 난리 났다고 하더라고요. 박홍률이 거기로 갔다라는 건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또 박홍률 전 시장을 또 그 돕던 사람들이 환호를 한 거지. 한우까지. 예, 그리고 거기서도 아마도 또 당원으로 많이 가입이 될 것이고 그 5만 6천 표, 5만 8천인가 5만 8천 표 중에서 열린민주당으로 그야말로 한 2만 표만 와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렇죠. 엄청난 거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제가 박홍률 시장의 전 시장의 그 가치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 길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예. 드리자면 목포에서는 이분이 열린민주당으로 온다는 것이 박지원 엄청나다. 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그 충격을 주는 그런 예. 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그리고 것을. 지금 후보들 선정하고 뭐 또 사상 처음으로 국민들한테 추천받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시간도 없고 해갖고 검증 문제가 자꾸 이야기되는데 당내 전문가가 있다. 그게 이제 또 박 시장. 예, 박 시장이 박홍률 전 시장이 국정원에서 인사 총무 전체를 감당하던 예, 분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검증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아주 전문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쪽으로도 많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예, 있습니다. 시간이 예. 짧기 때문에. 그렇죠. 또 우리 청취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점이 민주당은 내일 전당원 투표하는데 아마 거의 90% 이상 민주 비례 시민 연합으로 가는 걸로 결정이 날 겁니다. 네. 그렇겠죠. 일단 문항 자체가 그렇더라고. 가는 걸로 뭐 가는 걸로 해놓고. 문항 자체가 네. 그랬는데 그러면 열린민주하고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뭐 열린민주당은 늘 열려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 어차피 민주당을 돕자고 문정부를 돕자고 나온 그런 당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만날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시계와 우리의 시계가 지금 달라요. 그렇죠. 예. 우리는 일찌감치 시작을 해서 아주 독특한 그런 공천의 시스템을 갖고 시작을 했고 벌써 오늘부터 밤 네. 9시부터 이제 이 시민들의 추천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혹시나 시간이 늦어지면 그럼. 어려울 수 그렇지요.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내일 공천을 위한 추천을 국민 추천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24시간 만에 모레 내일 밤이면 끝나요. 오늘 그렇죠. 밤에 시작해서 24시간 딱 걸립니다. 그러면 그 네. 사이에 우리가 25명 내지 30명을 골라내는 게 그 다음에 만 하루가 걸릴 거예요. 그렇죠. 이분이 우리가 추천받은 사람의 순위대로 제가 컨택을 해서 이분들에게 여쭤봐서 하겠느냐 나올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를 물어봐서 마지막 파이널이 나오니까 그 다음 날이면 나와요. 네. 그럼 우리는 후보 이름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검증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발표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럼 발표를 하면 우리는 뭘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들이 공천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의 정책에 맞는 사람들이 순위를 이루면서 나오게 되면 거기서 우리는 당의 정책과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 공약이 나오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선거운동이.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시간이 누가 너무 해요? 촉박해요. 그래서 공천은 어떻게 하고? 예, 지금 비례연합하고 그 시민연대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정당이니까 자기 독자적 후보를 낼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보내주면 후보를 받아서 또 민생당에서 보내주면 녹색당에서 보내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짜는 건데. 근데 거기 나와 있는 두 분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후보로? 아니 이게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일단 정의당이 참가를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녹색당도 안 한다 안 할 것 그랬잖아요. 같아요. 민생당은 지금 싸우고 있어요. 갈지 들어가자 말지. 말자 이걸로 싸우고. 그러니까 바른미래 출신은 가지 말자고 호남 출신 의원들은 들어가자고. 가자, 어떻게 될지 이거.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민생당이 안 들어오면 민주당만 그러니까 들어오는 민주 거거든. 비례 정당이 되고 그러면은 예 이제 이게 위성 정당이 돼서 명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만일 민생당이 들어온다 칩시다. 아니면 미래당이 들어온다고 치자고. 쳤을 때 그러면 민주당은 원래는 정의당하고 들어오면 뒤에 7석만 가져간다 그랬거든. 앞에 당신들 가져가라. 근데 저 정의당이 빠졌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다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뭐 영락 없이 똑같아요. 그냥 위성당이 되는 거죠. 그렇지. 미래한국당이랑 똑같이 명분도 돼버려요. 없어지는 거고. 그 만일 민생당이나 녹색당이 들어와서 그럼 우리는 더 줘. 원래는 한석 몇 석이었나. 우리 더 줘. 이렇게 되면 그건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죠. 민주당 의석을 앞에 넣을 것인지 뒤에 넣을 것인지 이건 어떻게 할 것이며. 상당히 복잡한. 그걸로 예. 며칠 가다 보면은 시간을 시간이 안 될 놓쳐버려요. 텐데. 그래서 여기는 여기대로 그냥 우린 갈 가요. 수밖에 우린 없어요. 지금 예. 그냥 가요. 가다가 중간에서 어디서 만나서 우리가 뭐 서로 그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만난다는 전제로 일을 하면 시간을 못 그렇죠. 맞춥니다. 못 맞춥니다. 예. 그 기다려줄 수도 없는 거고요. 예. 근데 어쨌든 열려는 있다. 나중에 뭐. 아 그럼요. 예. 그리고 이게 우리 뭐 딴지일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게시판 보니까 몰빵해야 된다 막 이러는데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여러분. 아니에요. 예. 그 몰빵했을 때하고 나눠 가졌을 때하고 크게 차이 나요. 한두 석 차이야. 그러니까 몰빵 아니면 우린 다 죽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게 민주당에서 이 위성 정당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거 저기 미한당 같이 이렇게 만들면 사표가 없어져요. 예. 그렇죠. 그렇게 만들면 자기네가 없어요. 비례를 안 내기 때문에 사표가 없어지기 때문에 마음 놓고 마음에 드는 어디든 넣어도 상관없어요. 넣어도 그게 다 우리 표가 되는 거예요. 네, 있으면 이제 사표예요. 그게 민주당에 만약에 비례를 넣으면 넣으면 사표가 사표가 나올 될수 가능성이 있으니까. 있지요. 예.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저쪽에서 민주당이 그냥 비례를 이렇게 몰고 이쪽으로 연합을 할 때도 우리는 또 다른 성격을 가진 당으로서 민주당이 도움이 되는 그런 이 그렇죠. 정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후보로서 우리는 승부를 걸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국민의당 지지도가 많이 떴어요. 안철수 대구 가고 뭐 하는 4% 바람에 5%까지 두 배 떴는데 오늘 한성교가 갔어. 거기. 한성교가 가고 합치자 그랬는데 안철수가 안 한다 뭐 이런 상태잖아요. 근데 만일 미래한국당에서 후보들이 이상한 사람이 막 올라오면 이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지. 근데 여기가 아주 좋은 미래한국당 후보가 좋다. 그러면 안철수는 망하는 거고. 그렇지.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비례연합에 그 민주당이 던져준 혹은 민생당이 오든 어떻게 하든 후보가 누구냐, 인물. 열린민주의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인물이죠. 민주당 지지도가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들이 이렇게 갈릴 수가 있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예. 그거 지금 우리 정의당의 비례 공천을 여러분 봤습니다마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실망했단 아 말이야. 너무 좀 만일 비례연합 우리 원로들의 계획대로 다 뭉쳤으면 신호도 거기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정의당 앞번호분들 대거 당선이거든. 그거를 민주당 지지자들이 룰루랄라 하면서 가서 찍어줄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더 있기 쉽지 때문에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열린민주에서 후보를 얼마나 좋은 사람이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저는 거거든요. 후보로 승부를 본다고 봐요. 그리고 어차피 열린민주당의 이 색으로 봐서 누가 봐도 이 민주당을 수호하고 이 문정권을 수호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을 사람으로 우리가 또 받을 거고 그렇게 뽑을 거고 댓글에 합니다. 뭐 그렇게 인기 투표 하냐는데 국회의원도 인기 다 투표해요. 인기 투표해요. 투표해요. 대통령도 몰라요? 인기 투표지. 그럼 뭘로 뭔줄 투표합니까? 알았어? 시험 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요. 뭐야 이게 저들이 투표인데 당연히. 나는 저한테는 그런 프레임 갖고 저를 씌우려고 하지 마세요.
인기 투표 얘기 처음부터 나오거든요. 제가 그때부터 얘기했어요. 인기 투표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목을 거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그렇죠. 다. 인기 투표입니다. 최선 3선으로 몰랐구나, 이거를. 인기를 위해서 하는 거야. TV 나오려고 그러고 말 한마디 하려고 그러고. 당연하죠. 그리고 뭐 지금 이런저런 얘기는 저한테는 그런 얘기 갖고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전공법으로 후보로 승부 겁시다. 그리고 밀실 공천이냐 열린 공천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똑같은 건 예를 들면 지금 아까 제가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예를 들었잖아요. 예를 들어 몇 명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민주당에서 혹은 뭐 다른 당에서도 사람들 이렇게 땡겨올 때 네. 결국은 사회에서 한 자리 했다든가 뭐 이런 사람 데리고 오는 거지 전혀 아닌 사람을 데리고 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네. 중추적으로 뭔가 결과를 이뤄냈고 우리가 한 5년 10년 지켜보니까 괜찮다 이 사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야, 누가 제일 좋겠다 자질을 검증해서 결정하고 그럼 당연히 인기 투표지 뭐. 저는 여성 후보 때문에 좀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예. 우리가 선거법에서 그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제 남성과 여성이 반반이거든요. 네. 근데 반반인데 남성들은 후보도 많이 있고 경쟁을 할 그 이 풀이 되는데 이 여성 후보들은 우리가 뭐 거의 아나운서나 이런 기자들이나 이런 몇 사람 빼놓고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알려진 분이 잘 없죠. 예. 알려진 분이 없어서 지금 이 24시간의 투표를 거쳐서 과연 그 어떤 여성들을 우리 그 당원들이 1000명의 그 공천단이 이분들을 공천할 것인가가 너무 걱정이라서 여러분들이 혹시 잠 안 오는 밤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좀 한가한 시간이 있으시다면 그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렇죠. 이 각 분야에서 정말 놀라운 빛나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 근데 거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5가지 이 당에 맞는 거 있잖아요. 자기 네. 분야에서 그래도 내놓을 만한 누구나 그럴 만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업적이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민주당의 이 국민이 주인이라는 그런 그리고 이타적인 마음 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언제나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나서봤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 제도가 잘못된 것을 보면 분연히 나왔던 사람들 그 정도의 결기는 있어야 국회의원 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럼요. 그래서 그런 정도 사람들로 여성으로서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그 추천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꼭 추천을 예. 좀 이 그 게시판이나 여러 곳을 통해서 한번 제일 해주시기 중요해요. 바라고요. 이게 지금. 저는 네. 정말 한 명을 제가 1순위로 1번으로 제가 생각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노회찬 후보님 사모님이세요. 사모님. 네. 이지선님. 하셔도 안 되나요? 아니요. 그분은 제가 참 처음부터 이 여성의 1번으로 그런 분 저는 한 번도 만나뵌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분을 뵀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그분이 이 노회찬 의원님 돌아가시고 비어 있는 그 자리에 처음에 잠깐 그분이 물망에 올랐던 예, 적이 예, 있었어요. 성산 쪽에. 그때 제가 알아서 그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찾아서 읽었어요. 그래서 야 이분이 하면 좋겠구나 했는데 그분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도 다시는 정의당에서도 그분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 이유가 뭔가 해서 이제 좀 저는 그분이 우리 열린당에 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쭉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가장 이제 가까이 계신 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 그분은 지금 이게 밖으로 나오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입니다. 말하자면 그렇죠. 그런 예를 들면 우리가 쭉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그런 네네.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4시간을 우리가 이제 공천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건데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그 추천 인단에 들어있지 않으시더라도 좋은 분들을 많이 게시판에 올려주셔서 그럼요. 맞습니다.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렇죠. 분들을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도 막 올라오고 있어요. 막 네. 올라오고 진짜 있어요. 많아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광고 2개 더 듣고 나서 마지막 네. 이야기하겠습니다. 글루타셀 광고 제가 할게요. 자, 가려움 완화제 글루타셀 스프레이입니다. 그동안 EJ를 통해서 꾸준히 알려온 제품. 민감한 피부는 긁지 않는 것이 피부 관리의 출발이라고 하네요. 긁지 않아야 피부가 편안해지고 예뻐진다고 합니다. 지금 긁고 있다면 특허받은 글루타셀로 꾸준히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새 긁어대는 아이부터 여기저기 가려워하시는 어르신, 약을 사용이 곤란한 임산부까지 글루타셀은 이미 많은 분들에게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글루타셀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재구매 고객들이 많아 대용량 이벤트는
계속 든다고 하네. 이거 요겁니다. 뿌리시면 됩니다. 그냥 축축축. 아, 진짜요? 예. 자, 네 번째 광고가 탈모 걱정. 아, 이제 이게 블랙의 힘을 믿을 시간. 3단계 블랙 탈모 케어 헤이브로 카페인 트리플 블랙 샴푸. 브로 이제 브로가 나옵니다. 샴푸가 아니고 샴푸. 샴푸. 예. 샴푸. 헤이브로 카페인 트리플 이렇게 써 있네. 블랙 샴푸는 탈모 관리 효과가 증명된 카페인과 토탄수와 블랙푸드 컴플렉스 등 두피에 좋은 블랙 성분들로 꽉 채워진 올 블랙 탈모 샴푸입니다. 보통 탈모 성분 하나에만 집중하는 타 제품들과 달리 유분과 노폐물을 삭제하는 강력한 세정과 또 두피를 내리는 진정, 믿을 수 있는 탈모 성분까지 탈모 케어 3단계를 샴푸 하나로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끌거림이 전혀 없는 정말 깔끔한 사용은 탈모 걱정 없으신 분들도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저는 지금 이거 쓰고 있습니다. 집에서. 정말요? 네. 탈모 걱정 저는 없는데 아직까지는. 자, 강력한 3단계 블랙 케어로 여러분의 탈모 걱정을 잡아드리는 헤이브로 카페인 트리플 블랙 샴푸 출시하자마자 화제인 블랙의 힘을 궁금하시다면 지금 헤이브로를 검색해 보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그만두면 이제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광고나 한번 찍어주면서 이제 돈도 받아가고 한번 네. 그런 거. 이게 총선이 이제 다 끝난 네. 다음에 민주당하고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그때는 이제 뭐 정봉주 의원이나 저는 관여를 전혀 안 할 거고요. 그렇죠. 당선되신 분들이 알아서 하게끔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몇 명이 당선되는가, 그리고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가, 민주당이 이쪽을 얼마나 아쉬워하는 상황이 될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이 열린당에서 당선되신 그 인원수와 그 면면들 이분들이 과연 그 우리가 정의당이 몇 명 안 되는 사람으로 존재감을 뽐내면서 일을 네. 할 수 있었듯이 그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인물들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될 때 그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고 봐야 되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그래요. 일일 것 그냥 같습니다. 모르는 알 수 일인데 없겠네. 저는 제일 좋은 그림은 뭐 민주당이 과반수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비례를 아예 안 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 어쨌든 민주당 간에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열린민주가 만일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다. 그럼 이게 굉장한 파워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지금 저기서 뭐 공수처 다시 돌린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리고 또 뭐 공수처 그러면 교섭단체 대표로 여기 들어가갖고 민주당은 똑같은 스탠스 취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렇지. 당이 두 개가 있는데. 그렇지. 그리고 공수처장을 정할 때 야당 반 여당 반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을. 열린민주가 여기 교섭단체 되면 한 명 야당이라고 오는데 야당이 여당이야. 그거 멋있는데. 그거 오히려 좋지. 교섭단체 되면 저기 훨씬 이 멋있죠. 작가님 덕이라고 봐야 되겠네. 멋있는데. 근데 만들어서. 야당인데 정말 더 여당이야. 야당이 더 여당이지. 하는 짓은 더 여당이야. 그러면 미래통합당 아주 머리 아플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제 이 국민들이 공천을 통해서 추천을 통해서 공천이 되면요. 네. 여기 오는 면면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 여기 들어올지에 대한 이제 마지막에 설득 작업에 그렇죠. 제가 나서겠지만은 이분들이 그야말로 일선에서 싸워줄 수 있는 정말 힘센 분들이 아무도 살피지 않고 아무 눈치도 안 보고 네. 그런 사람들이 오시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아마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의 추천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게 국회의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꼼짝 못하지. 배신할 수가 없어. 꼼짝 못하지. 총수 한 명이 예전처럼 대표가 콕 찍어서 너 들어와 2번 줄게 이러면은 대표한테만 주소하면 돼요. 그렇지. 그러면 된다고.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또 겁날 것도 없고 누가 날 캐스팅한 것도 아니고 누가 날 끌어당겨 갖고 너 안 춘 것도 아니고. 개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하면 돼. 눈치 볼 것 없이 막 할 수 있어요. 아주 좋은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상임위를 가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기 분야별로 그야말로 의미 있는 분들이 온다면 어디 가서도 그 존재감을 뽐낼 수 있고 그리고 저는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해요. 비례대표하고요. 그 지역구 대표하고는 일이 너무 많이 달라요. 돈 쓰는 것도 너무 다르고 그렇다면 뭐 이게 비례 의원들이 막 20명만 만약에 된다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많은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야말로 교섭단체가 꿈인데 여러분들이 교섭단체를 만들어 주시면 그야말로 문재인 최고죠. 정권을 지키는데 우리가 그야말로 그 최고의 일을 할 수 맞습니다.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는 뭐 굳이 그치? 좋은 성적이 나면 굳이 합당할 필요는 없다. 아니 그리고 몰빵을 하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
왜 몰빵을 몰빵할 하죠? 필요 없어요. 예. 3%만 넘어가면 돼요. 무조건. 우리가 그 대표를 보자. 나가서 들어가서 활동을 할 그 국회의원 깜을 보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찍어야지. 그 번호를 언제까지 보고. 찍어라 하면 그 당을 따라 찍습니까? 맞습니다. 비례표를.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잘 챙겨서 봐주실 거라고 보고요. 이제 아마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그 이제 국민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공천을 하게 되면 네. 그 상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흥겨운 아주 흥미로운 그야말로 이 선거판을 파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난그 1차 명단 한 30명? 음. 아, 그게 너무 기대돼요. 나도 기대가 돼. 누가 나올지. 나는 이제 보게 되겠지만 떨려요, 솔직히. 근데 이 제 능력이 여기 테스트인데 여기서 이제 올 맘이 없었던 사람들을 오게 만드는 그렇죠. 일이 제가 이제 여기서 제 설득력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인생의 생로를 바꾸는 그 길인데. 그림만 제대로 그려져 있으면 예를 아마 들면 우리 둘 같으면 어. 뭐 같을까? 돈 100억을 줘도 안 가거든. 어. 그 이거 어떻게 꼬시냐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 꼬시러 안 갈 거예요. 저도 될 만한 일에 투자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쭉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끝나고 우리는 떠난다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당은 이제 뭐 당선된 사람들과 알아서 하라. 근데 정봉주 전 의원은 정치를 오래 했고 딴 일을 하면 또 안 어울려. 아픈 사람이에요. 정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많이 난다고 하면 사람들 다 박수 칠 겁니다. 정봉주 희생으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났다. 그렇죠. 예, 그러면 다음에 뭐 민주당 복당해서 보궐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그렇죠. 열린당에서 낼 거야. 보궐에. 그래. 뭐 길은 제가 나가서 할 거야. 선대위원장으로. 길은 여러 가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근데 우리 고모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목포 어떻게- 내려가십니까? 어떻게? 제발 저는 음. 그 돌아가게 해주세요. 제가 불꽃같이 일할 테니까 여기서 그 열린 민주당이 성공을 한다면 100% 정봉주 의원님의 덕이고요. 저는 그분이 만든 이 당을 살려서 여러분들 품으로 다시 그야말로 요새 매운 민주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 그야말로 칼칼한 민주당을 만들어서 다시 여러분들께 돌려드리는 것으로 저는 그야말로 큰 만족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정리해야 될 제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박준 변호사님은 이제 나중에 그 재판이나 좀 도와주시고 뭐 걱정 안 예, 하셔도 될 것 같긴 그리고 한데요. 예. 저도 뭐 그렇게는 생각하지만 그리고 이제 저는 목포를 제가 모델로 여러분들 모두 함께 오시면 네. 그야말로 저처럼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며 제가 그 도시 하나를 바꿔나가는 모습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구재생, 도시재생 전체를 어울러져서 우리나라를 살려보는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오늘도 그래요. 제가 이제 뭐 2만 병이 보느냐 3만 병이 보느냐 제가 어떻게 정봉주 의원을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그 10년 동안을 이 바닥에서 그 단 하나의 그 팟캐스트 정치 팟캐스트를 외치면서 제가 그분의 그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정치를 배웠는데 물론 제게 더 큰 선생은 이동영 작가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옆에서 우리 둘이 참 잘 되는 이유가 둘이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 그리고 감사하고 오늘 항상 고마운 이 작가께서 내가 또 이 우리 게시판에서 많이 혼난 거 있잖아. 내가 나를 당선시킨 건 이 작가다. 아이고 그거 갖고 우리 그때는 내가 한참 요거도 먹을 때여서 지금은 아무도 욕 안 할 거예요. 지금은 욕하는 많이 변했어. 사라졌어요, 많이. 제가 다 아, 퇴치시켰어. 그랬어요? 그 인간 다 그랬어요? 보내버렸어. 예. 그래서 와. 저는 궁금해. 그 조국수호 당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전혀 실책 없는 당이라고 봐요. 아니 실제가 아니라 누가 그런 거 생각했을까? 몰라요? 그 이해창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있었는데. 우리 몰라요. 손호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눈에 띄는 게 US 달러로 50달러 누가 하셨네. 아 그래요. 감동. 야, 여기 아까 20만 원씩 2번 해주신 분도 계셔. 아. 슈퍼챗. 아유 고맙습니다. 기분이 오늘 많이 들어온 거예요? 네, 아주 많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돈이 아 꽤 슈퍼챗은 저도 가끔씩 이제다 슈퍼챗을 들었네. 쏘고 네. 됐는데 50만씩 50만 원 쏜 거 제가 요즘에 제 용돈의 모두는 다 이 진보 유튜브에 슈퍼챗 쏘는 걸로 썼는데 거의 망하게 생겼어. 저 슈퍼챗 이제 제가 임기 그만두면은 이제 저도 슈퍼챗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예. 근데 슈퍼챗은 참 신나나 봐. 이거 받으면 신나죠. 근데 신나죠. 예. 유튜브 하시는 게 요즘에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걸로 그거는. 먹고 살을 내고 아. 농담이고요. 유튜브도 제가 보면 어떻게 하면 잘 되겠구나를 계속 고쳐가면서 합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한 것들도
보면서 조금씩 개선하면서 하는데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비즈니스를 크게 할 마음은 없고 제가 나가더라도 제가 관련되는 일 문화예술이나 도시재생 그리고 정치 유튜브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하려고요. 인사이트로.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2만 뗐어요 이제. 예. 2만 겨우 2만 됐잖아. 제가 정봉주를 못 이겨. 그러지 않아. 전 정봉주한테 질 거야. 근데 실시간 2만 이거 대단한 거. 지금 1등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봤을 때는. 2만 네. 아무나 못하는 거. 이 시간에.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우리 손혜원 공천관리 열린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 그리고 박지원 공천관리위원 오늘 뭐 하셨습니까 와서? 들었어요. 아니 저는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이 앞에 계시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고 든든하죠. 제가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과 항상 그 이렇게 스탠스가 저는 뭐 왔다 갔다 한 적은 없지만 제가 박지훈 변호사님이 그야말로 이 작가 옆에 계셔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한 10분 더 하면 25,000 되려나? 아니 저는 진짜 제가 EJ만 듣거든요. EJ랑 수다맨하고 네. 그걸 들으면서 그야말로 이 우리 미르 미디어가 이렇게 이 변화돼가고 이 변신하는 거 조금씩 진화되는 걸 제가 계속 봐요. 그래서 진짜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박진 변호사의 공이 너무 커요. 예. 근데 요새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니야? 네. 너무 많은 거지. 아니 제가 좀 줄줄 알았어요. 방송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공간위원 하면서 몇 개 줄인 거 잘한 거야. 뭔 소리 하십니까? 쓰러진다니까. 근데 박진 변호사님 네. 본인 유튜브 한번 해보시죠 그러세요? 뭐 저는 그냥 좀 누가 옆에 계시게 좀. 들어가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예. 이동혁이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러면 게 제가 좋습니다. 유튜브 나가서 하면은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아, 저랑 예. 같이 제가 역대 최고의 출연료를 드리겠습니다. 괜찮죠? 일주일에 한 번씩 아유, 개그길에.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지금 김남국 변호사가 맞아. 어떻게 돼 있어요? 안산으로 갔는데 뭐 여기 지표가 어떻게? 전략 공천을 받았지 않습니까? 음. 근데 지역에 가니까 이제 흔드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전략 공천? 네가 뭐냐? 네가 직접 경선한다고 선언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늦지 않았나? 너무 안 늦었고. 되죠. 또- 그러면 전략공천 왜 합니까? 근데 저는 거기서 원래 준비하던 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자신들이 갈고 닦아 제 말이요. 위에서 떨어졌으니까 억울할 수 있어. 근데 딴 사람이 얘기해. 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현역 다른 의원들이 누구예요? 그러면 안 돼요. 누구라고 하지는 않고. 예. 그러면 하지 마. 생방 중에 이만 큰일 나. 보이나? 그러면 안 돼. 일단 내가 이거 충분히 말씀드릴게요.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안 되고 이게 뭐 자세한 건 내가 수담에서 언급했습니다만은 그 사람 그렇게 흔들면 안 됩니다. 지금 아니 노골적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요 정도까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김남국 변호사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많이 좀 힘을 실어주시고 또 주위에 안산에 혹시나 계시면 계시다면 동료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국 씨 아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가 일부러 스트레스 받을까 봐 전화를 처음 했어요. 그 공천 받고. 그래서 전화하니까 목소리가 크다랗게 형님 하면서 뭐 이렇게 하던데 야 힘내라 하고 빨리 또 끊었습니다. 이게 예. 김남국 변호사 뒤에 우리가 뒷배로서 자리를 잡고 있어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김남국 잘못 건드리면 니네들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이 겁을 줄 만한 이 뒤에 우리가 좀 있어줘야 돼요. 예. 김남국 너무 외롭게 혼자 싸우거든요. 예. 네. 그리고 이 사람을 도와준다는 사람들이 별 힘이 없어요. 예. 이렇게까지 굴리다가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게 그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냔 말이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뭐 이제 옆에서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예. 보태주셔서 누가 김남국 건드리면 죽여버릴 거야라는 이런 사람들이 나서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같이. 제가 어제 수담에서 언급했고 오늘 잠깐 언급했는데 만만한 거야. 이제 귀에 만만한 거라서요. 예. 귀에 그쪽 사람들 귀에 들어갈 거예요. 일부러 들어가라고 한 소리고. 만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그러면은 제가 그럼까지 이제 그때 제가 이 무소속인데다 지금 이제 열린민주당으로 지금 와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김남국 정말 거기서 누가 건드리 제가 좀 알아보고요. 제가 한번 방송하겠습니다. 이게 사람 이렇게 다루면 안 돼. 안 되죠. 이게 줄 타고 내려온 사람들은 다 말도 안 되는 사람들 공천 다 해놓고 말이야.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일을 해서 여태까지 민주당을 그렇게 지키면서 왔던 애를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고 거기 갔는데 거기 가서 지금 다시 경선을 하라고 지금? 안 되죠. 예. 야 이런 그럼 전략공천이라는 당의 정책과 그 행동을 뭘로 보는 거예요? 그 해당 행위입니다. 해당 이거는. 행위죠. 당과 상관없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고요. 좀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그러면 이걸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깐. 오늘 이거 비공개로 하지 말고 바로 그냥 실시간으로 지금 문제될 게 살려놔. 없으니까. 문제될 거 없으니까 네.
왜냐면 저기 투표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네네네. 예. 여기 범교텔레콤은 제가 이거 할 때 저 만나보지 못한 제 거 해가지고 제일 먼저. 예, 마지막까지 여기서 광고를. 보고. 예, 예. 여기서. 예, 여러분 안녕. 안녕. 여기 있구나 여기.